동일하게 배경은 스포이드로 그냥 뽑아 오시고 또 형태를 잡아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형태 잡을 때 이 원본이 폴리곤이라고 해서 꼭 조각조각을 막 내면서 이렇게 잡으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저해상도 그림의 원래 형태를 예상해 보는 느낌으로. 하는 하나의 컬러로 그냥 채워줬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아예 처음부터 영역을 나눠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배경보다는 조금 밝은 색이랑 완전 블랙보다는 조금 덜 어두운 색으로 컬러를 처음부터 둘러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투톤만 나눠도 이미 대충의 형태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톤 정도 나누면은 이제 거의 명확한 형태를 구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웹툰 같은 경우는 보통 명암 한 두 단계 정도 넣으면은 이제 거의 많이 넣은 거라고 보잖아요. 두 단계에서 세 단계 정도 넣으면. 그래서 처음에는 형태보다 컬러에 집중을 하시고 나중에 정리 단계에서 형태에 집중을 하세요. 왜냐면 어차피 초반에 형태를 막 이렇게 해도 어차피 계속 덧칠하면서 했던 거 지워지고 계속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결국에는 이제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거에는 손이 빠른 것도 있지만은 헛손질을 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덮어줄 곳은 지금은 그닥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팍팍 친 다음에 나중에 정리 단계에서 이제 제대로 덮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서순을 잘 지키면. 이게 또 면을 이렇게 막 컬러로 칠 때도 재밌고 정리를 할 때도 재밌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재미를 좀 느껴보세요. 그리고 약간 배경이랑 너무 분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임의로 조금 더 진하게 칠하거나 조금 더 연하게 칠하거나 이렇게 재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그 있는 그대로 그려내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상징이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애가 이제 안 보이면은 이론이랑 맞지 않아도 더 강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거는 이제 우리가 이론 수업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좋은 그림이란 결국엔 이제 작가가 하려고 하는 말을 잘 전달하는 그림이 좋은 그림인 거지. 이론에 맞는 그림이 좋은 그림인 게 아니다. 이제 그거를 잘 생각을 해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컬러 같은 것도 이제 만드실 때 여기 컬러 서클 이용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이제 주변에 있는 색깔들을 가지고 만들면 더 좋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 컬러가 조금 다르죠, 둘이. 중간에 있는 애랑 옆에 있는 애랑 조금 다르잖아요. 만약에 얘를 칠하려고 한다. 그러면 얘보다 이제 좀 더 밝아져야 되니까 좀 더 밝은 쪽에 있는 애를 이렇게 살짝 칠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애를 이제 스포이드로 끌어와서 이렇게 칠하는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실제 수작업에서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이제 팔레트 위에서 섞어가지고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컬러 서클에서 하는 이런 방식인 건데, 근데 이제 저희는 디지털 작업을 하니까 그 과정을 그냥 종이 위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디지털 그림은 계속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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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덮어도 괜찮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이제 수작업에 또 가까우면서 컬러 서클에 갔다 오지 않아도 되니까 손도 더 덜 바쁘고 네. 작업 속도도 더 빨라지고 훨씬 장점이 있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예 켜놓지도 않고 하잖아요. 그냥 작업을.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처음에 한번 쓰고 나면은.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흑백으로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컬러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더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 이상하죠.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제 색깔들끼리도 서로 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컬러 서클에서 갑자기 생뚱맞은 색을 가져오면은 그게 더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종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컬러들을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실제 세상인 거잖아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그러면은 아, 실제 세상이 얼마나 좀 아름다운지도 알게 되고 뭔가 그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이 되었을까? 뭔가 꽃과 저는 특히 조류랑 꽃을 좋아하거든요. 컬러가 너무 화려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영감을 많이 받아요. 좀 작업할 때도 컬러 조합 같은 것도 어, 아예 세상에 없는 무언가를 가져오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게 저는 현실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가깝게 작업을 하면 할수록 더 아름다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건 근데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있겠죠. 취향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와서 거기에서 이제 컬러 팔레트를 뽑아서 채색을 하고 뭔가 그런 방식도 많이 애용을 하는 편이고 아예 배경으로 그냥 효과 줘서 쓸 때도 있고요. 사진 찍어. 결국 그림에 이제 정답이란 건 없으니까 꼭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툴 같은 것들도 꼭 뭐 브러쉬 툴이라고 해서 브러쉬로만 사용할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도 이거 할 때 지우개 툴을 안 쓰고 지우개 대신에 이제 브러쉬에 투명색을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어 그때그때마다 어떤 용도가 늘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만든 사람은 이거에 쓰라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제 실제 사용자는 근데 그거 이걸로 쓰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제 사용자가 어느 정도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본 것 중에 이제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어, 배경 그리시는 작가분이신데 이제 작업을 할 때 그 포토샵 같은 거는 아예 브러쉬 안에 뭐 클립 스튜디오도 그렇고요. 막
꽃 브러쉬, 뭐 풀 브러쉬 막 이런 게 아예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쓰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의존하게 되어서 본래의 아름다움을 좀 잊어버리게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브러쉬를 안 쓰시고 그림을 이 뭐야 이런 툴로 그리시는 거예요. 이런 걸로. 막 이런 걸로. 이런 걸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근데 작품이 되는 거예요. 완전. 그리고 완전 새롭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도구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고정관념을 좀 깨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작품적인 측면에서의 창의성도 있지만은 이제 작업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창의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하는 인스타그램 되게 재미있게 예술하시는데 보면은 이런 거 보면 놀라실걸요? 그림 그리는 방식이 이런 구슬을 이용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슬에다 물감을 묻혀서 얘를 당겨오면은 이게 이렇게 꽃잎이 되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사실 도구를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는 이제 진짜 작가의 창의성인 거죠. 진짜로. 네, 그래서 꼭 사실은 저 구슬이 이런 미술에 이용하라고 만든 도구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림에는 이제 정답이 없다는 그 말은 완성된 모양에도 정답이 없는 거지만 작업을 하는 방식에도 정답이 없다는 뜻인 거죠. 이분은 이제 식물 갖다가 드레스를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무엇이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